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쇼커버링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격이 어찌 보면은 금요일에 나와서 다행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지금 오늘 월요일까지 연속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이 반사적인 전쟁과 관련된 흐름은 일단 주말간에 굉장히 거센 흐름이었고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제 G7에서 앞으로 이 협상과 중재안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 증시는 오늘 쇼커버링 형태로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실 종목들도 쇼커버링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아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시장 굉장히 강했어요. 중동에서 긴장감 올라오면서 조금 사그라드나 싶었는데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는 특징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 SDS 현재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참 삼성 SDS 관심도 자체는 꽤나 낮았을 것 같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 쪽 연관성을 이어붙이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AI 투자에 대해서 이제 신설하는 기구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장 많이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례적인 상승이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현재가 기준으로 일단 20%가량의 상승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내일입니다. 내일 통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성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단기적인 재료설 소명까지도 잠깐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리면은 매수 기회로 삼는 형태를 일단 영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 SDS를 제외하고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영위를 하다 보면은 네. 작은 종목들이 좀 많아요. 최근 몇 거래일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쇼커버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들 내지는 고가 돌파하고 있는 대형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대형주가 강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하면은 일단 좀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삼성 SDS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좀 반도체 연관성으로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 삼성 SDS 구간 보시면은 애초에 지금 이제 매물 저항대 도달한 상황입니다. 매물대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 매물대 돌파하면서 넘어가는 흐름들 많이 보여줍니다만 저항대 도달했기 때문에 삼성 SDS는 일단 보내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아직 당장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과 관련된 이슈를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 만큼 올라온 만큼 일단 현금 확보가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삼성 SDS 알아봤습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중동 이슈가 계속되면서 오늘장에서도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쳐줬어요. 그 안에서 한화시스템이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 한화시스템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일요일 주말 중에 정리하면서 보는데 하나시스템 차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돌파를 해버리더라고요. 자, 하나시스템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당장 우리가 중동과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중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당장에 지정학적으로 떨어져 있고 여기서 더 어차피 심화되어봤자 또 대리전 아니냐? 후티 방군으로 공격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 지금 열려져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아직 전면전 아닙니다. 미사일로 계속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넘어서는 게 타국가의 참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오늘도 이란 공영방송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위협과 관련된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전쟁이 더 거세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 방산주들은 더 올라갈 확률은 높겠죠. 네. 일단 근데 이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쇼커버링과 관련된 흐름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3개월 내 대평균치를 항상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윤아 아나운서 쪽으로 좀 한번 가까이 당겨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쭉 한번 보실래요? 또 한번 보시면 1등 누구 있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밑에 한화 있고 카카오페이, 현대건설 누구 있어요? 한화시스템. 네, 여기 있네요. 하나시스템.
그러니까 이슈 제로성과 함께 지금 쇼커버링 형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당겨서 보시면은 이 지금 공매도 비율 3개월치예요. 3개월치 대비율표, 그러니까 순위별로 보시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일단 5만 원 위에서 차익했습니다. 저는 네. 5만 원 위로 좀 말씀을 항상 전해드리는데 더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공매도 대비율 보시면은 네, 어마무시하죠. 쇼커버링입니다. 쇼커버링. 쇼커버링 형태로 이 내에 있는 공매도 비중 높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고가갱신 랠리를 펼치면서 지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대형주다 보니까 이 대형주들 쇼커버링을 땡기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그러면은 지금 더 못 갈까요? 중동 이슈 리스크가 만약에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더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틀어진다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들 지금 쇼커버링과 그리고 악재성 이슈로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아직 남아있다는 점, 눌리면 계속 사고 팔고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 좀 전해드릴게요. 네, 방산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D&D 파마텍도 궁금한데요. 상한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호재가 들려왔더라고요. D&D 파마텍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시총이 부풀겠다. 한번 오. 뻥 하고 튀기겠다. 이거는 네. 시총이 지금 보시면은 못해도 2조는 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D&D 파마텍이 지금 시총이 1조예요. 네. 1조입니다. 이제 1조예요. 근데 지금 이상이잖아요. 2, 3경과가 발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너무 좋아요. 빅파마랑 에로 쪽에서 그럼 이번에 결국 협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D&D 파마는 이상 다음에는 이제 3상 이야기도 나올 거지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빅파마들과의 거래 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그럼 다음 남아있는 호재가 바로 그겁니다. 이상 이렇게 빼어난 결과를 나타냈는데 3상 나쁠까요? 좋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이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게 계약입니다. 계약 건수, 에로 건수들 나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뻥튀기 할 수 있다는 점. 오늘 D&D 파마텍이 지금 이제 상장 이후 고가를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D&D 파마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시총이 2조까지 보셔도 괜찮겠다. 100배 뻥튀기 하자. 네. 더 훨씬 좀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당장 하나 정도 이 전체적인 바이오 쪽의 이슈 하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며칠 이후에 FOMC가 있어요. FOMC가 있습니다. 유가도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FOMC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내지는 이 유가 상승분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완전히 기대감이 소멸해버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가격 인상, 유가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연결까지 지어지면은 그러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좀 쉬어가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FOMC 좀 전후까지의 좀 대응을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리면은 사도 되겠다. 이 종목은 2조 가겠다. 라고 시총 2조 가겠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어지는 FOMC 전후로 금리 상황 살펴보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눌렸을 때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6월 4일에 매수했던 HMM이 현재 12%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해냈는데 여기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끌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HMM 같은 경우는 보고 계신 건 주봉이에요. 월봉으로 좀 바꿔서 볼게요. 자, 월봉으로 바꿔서 보셔도 단기적인 매물대는 이미 돌파가 나온 시점입니다. 지금 HMM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 자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북극 항로 개척, 그리고 특히나 지금 중동과 관련된 전쟁 리스크로 인한 해운 운임 가격 상승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네. 중동 리스크가 발발해서 해운 주가 지수들 올랐어요. 오케이, 이거 첫 번째 수혜. 두 번째는 결국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재평 구간 내에서 해운주들이 이제 앞으로 북극 항로 LNG 쪽 미국 쪽으로 이어붙인다라는 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좀 3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좀 HMM에서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네. HMM 수급이 좀 거슬립니다. 수급. 지금 보시면은 HMM 수급 같은 경우는 우리 유나노스 쪽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왼쪽부터 지금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가고 외국계도 지금 수급 어때요? 다 빠졌죠. 네. 이게 최초에 어디서 보였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살짝 초반에 비슷했었어요. 이제 고가 돌파 나오기 직전에 눌림 구간 발생하기 직전에 좀 이런 손바뀜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HMM은 좀 수급 기준으로는 손바뀜이 나오면 더 좋다. 하지만 당장 이슈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독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은 빠르게 달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일단은 이 중독 리스크가 당장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추가적으로 3만 원까지 올리겠으니까요.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추가적인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에 대해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중독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본 종목을 짚어봤는데 또 이런 종목 하나 가져오셨다고요? 네, 또 수혜 보는 종목 섹터로 가지고 나왔고 이 종목은 이거 차트 보시면 아실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거 가지고 농담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푸른 거탑 하나 항상 세운다고 네. 푸른 거탑 세운 것만큼 올라간다고 농담식으로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종목은요. 중독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받는 쪽 조선 쪽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추천주 HD 현대중공업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5% 넘는 강세를 보여줬더라고요.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조선 그리고 컨테이너 선까지 사실 조선주들을 지금 나쁠 이유가 없어요. 네. 해운가 지수가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신조선까지도 스팟 가격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지만 선물 시장은 먼저 뛰고 있다는 거죠. 자, 선물 시장이 뛰어오를 때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락슨 조선,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독 리스크로 인한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참 특이한 게 시장이 조정 나오거나 내지는 악재성 뉴스가 띄었었을 때 시장을 방어해 줘 왔었던 건 항상 조선주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 포트 내에서도 아직도 조선주는 계속해서 우상향에 대한 기조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지금 타이밍이 아마 조선주를 담기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리지만 일본 해운사 원에서 2.4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8척까지 끊임없는 수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상승 사이클은 단 1년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사이클이다. 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HD 현대중공업 내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가량의 단기적인 조정폭 추세를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 형태가 아닌 기간 조정 형태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조선주들이 이런 형태를 표현했었죠. 근데 지금 조선주들이 올라갈 날개를 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미 이 매물대 돌파를 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푸른 거탑 매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항상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체크했었다라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거탑 한번 세운 다음에 여기까지 항상 올려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장 차트도 나쁘지 않고 이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 장세인 지금에서 조선주는 빠지면 안 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해운 조선주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네, 일단 딱 여기 위에까지 볼게요. 5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눈 37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3만 원, 그리고 손절가 37만 5천 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네이버 밴드 어떤 인사이트 올려주셨나요? 지금 계속해서 쇼커버링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끄트머리가 어딜까? 그리고 아마 포모 구간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손 빠르신 분들께서는 기쁘시고 느리신 분들께서는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의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이번 주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전화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제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